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린메이를 우리 증시는 이겨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증시를 두고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한 상황인데요. 6월에 서머 랠리가 올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주요 증권사의 지금 코스피 지수 밴드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낙관적으로 지금 관측을 하는 곳은 보면 DB금융투자로 3천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하반기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네, 그래도 좀 전체적인 시장이 매크로 때문에 안 되는 환경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추가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경기 연착륙은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 주가가 바로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약세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수준에서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와 좀 월별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작동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한 2,500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보일 것 같은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좀 레인지를 조금 넓게 본다면 2,300에서 2,800 정도가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코스피의 레인지 아니냐, 밴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매크로 이슈가 지수에 미칠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2,500선 내외로 좀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6, 7월에는 FOMC가 차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비대위기파 외파 위원들의 의견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6, 7월에는 금리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난 5월 FOMC에서의 의사록을 보니까 조금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반반으로 좀 갈려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적인 사람들은 위원들은 정말로 이제는 좀 충분히 긴축적이다. 그래서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거고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근원 물가를 보니까 변동성을 제외한 근원 물가, 핵심 물가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엊그제 좀 패트릭 하커라든지 여러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6월 달에는 동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13개월간 500bp를 올렸거든요. 그렇죠. 동결 기조가 우세하기는 한 것 같네요. 그래서 CME 선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6월 달에는 일단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하지만 6월 달에는 6월 14일 날 예정된 FOMC에서는 일단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3일 날 FOMC 전날 나오는 5월 CPI 지표 그것도 좀 중요할 거고요. 또 6월 달 이번 당장 이번 주에 주말에 나오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받아볼 수 있겠죠. 5월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또 다음 FOMC를 또 지나고 나면 또 6월 고용 지표 이렇게 이제 한두 번의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받아보면 7월 달에 인상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결정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 짓지 말자라는 게 이제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놔야 된다. 동결은 아니고 이번에는 쉬어가는 자리는 맞다. 하지만 완전히 시장이 동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일 거다라는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건 아직까지 좀 이른 관측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기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위축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착륙은 연착륙이지만 경기가 조금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성장률, GDP 성장률로 보면 아마도 저는 3분기에 마이너스 한 0.3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소폭 마이너스 성장률이 찍히지 않을까. 잘못하면 3분기, 4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늦어지면 뭐 금년 4분기, 내년 1분기 그렇게 2분기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이 한 2번 연속 지킬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의 약간 성장률 둔화는 금리 시장 금리로 봐서는 사실은 뭐 한 10년물 미국 국제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3% 아래로 찍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대의 시장 금리가 찍혀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높다 보니까 5.25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한 번 더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시장 금리가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와 시장 금리의 미스매칭 이거는 펀더멘탈은 별로 안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을 시장 금리가 상당히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의 온도와 시장 금리 내지는 금융 환경의 어쨌든 퍽퍽함, 빡빡함이 서로 미스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객관적인 주식시장의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장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 정도로 나쁜 그런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어쨌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릴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내릴 겁니다. 네. 내년 초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시간은 사실 우리 편인 거죠. 네. 시장은 주식 투자자의 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상황과 기준금리가 미스매치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통위를 살펴보면 3.5%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랐고 지금 보다시피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웃돈 것도 2개월 만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좀 글로벌 국채 금리가 조금 동조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나눴듯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 세계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제 10년물도 뭐 금방 3% 깰 것 같은 분위기를 가졌다가 3.3인가 3.3에서 2에서 되돌아와서 올라가고 지금 3.6, 3.7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시장 금리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지난번 금통위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이 부분도 시장 금리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국채 발행이 조금 많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좀 재정 적자도 재정 수지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3, 4, 5년 후에 한 55% GDP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좀 막고 있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국채 수급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국채 시장에서는 조금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국채 금리가 좀 동조화되는 가운데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은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1.6%에서 지금 1.4%로 하향으로 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전반적인 흐름의 경우에는 또 살펴보면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나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환경들이 기업에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가 좀 뭐 상반기보다 살짝 좋아지긴 하겠지만 좀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분위기는 아닐 거다. 드라마틱한 느낌은 아닌 건가요?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조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미국 소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 네.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소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의 대중 수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경제가 물론 이제 조금 뭐 가봐야 알겠습를 무조건 상저하고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앞서 전망했던 OECD라든지 ADB라든지 또 IMF 전망보다도 더 낮게 잡았습니다. 1.4%는 사실 한국은행 전망으로서는 사실 조금 쇼킹한 그러한 전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주관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1.4%도 조금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건 마저도 네, 어려울 수 그럴 있을까요? 정도로 네. 하반기도 매크로 환경은 조금 빡빡한 상황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도 뭐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금리 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금리 차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 코리아가 지속되려면 어떤 요인들이 선행이 돼야 할까요?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반기의 매크로 환경이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뭐 바라본다는 좀 애매한 정도로 머물면 조금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네. 그 골디락스죠. 사실 나쁘긴 하지만 아주 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할 정도로 나쁘지만 않으면 외국인들은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이. 지금 중국이 일단 조금 막혀 있죠. 중국은 좀 장기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중국이 조금 약하거든요,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시장에서는 돈이 갈 데가 없다. 지금 인도라든지 남미 일부 국가,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그다음에 동유럽 일부 국가 외에는 사실은 신흥국 쪽에서 들어갈 적합한 시장이 좀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격화될수록 하반기에 중국 대신에 한국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 네. 그래서 한국의 대표 블루칩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은 그나마 매크로 환경에 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핵심 우량 블루칩들을 계속 순매수 우위로 가져갈 가능성을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 하반기 수급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하반 경직을 조금 버텨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쭉 지금 봤을 때 반도체주를 위주로 좀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5개월 연속 지금 담아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도 지금 살펴보니까 1, 2월에 담아내다가 다시 또 5월에 담아내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걸 살펴보면요. 이제 반도체주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물론 집중해서 사고는 있습니다만은 말씀 주셨듯이 종목 중심으로 사고 있고 그것은 뭐 종목 중심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대표 주식을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심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좀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주를 제한적으로 사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까 표에서도 보셨듯이 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그렇죠.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업종, 그다음에 좀 그 방산, 네. 그리고 약간 신재생 쪽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좀 제한된 우리나라의 대표 성장주를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경우에도 약간 우리나라 주식들을 좀 편식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이나 앞서서 짚어주셨던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지수의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뭐 외국인의 매수세도 살펴봤을 때 좀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6월 시장 저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좀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사실은 조금 제한된 성장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 그리고 매크로 환경은 주식시장이 바로 약세장도 아니고 또 아주 좀 그 폭발적인 네.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지수 변동폭은 좀 제한되고 성장주의 릴레이 순환매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 전체 업종을 들어올리기에는 조금 체력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엔 선택적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릴레이를 하는 이제 그런 순환매적 성격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순환매 이런 장세에서의 길목 지키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반도체와 자동차 혹은 뭐 조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K 컨텐츠라든지 방산 이런 쪽을 좀 집중해서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성장주의 길목 지키기 측면에서 너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네. 조금 기다리는 어차피 순번을 갖고 이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네. 장이라면 조금 너무 뺏을 길게 잡기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월 한 달 동안 순환말 장세 속에서 좀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엔비디아가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를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지금 시총 1조까지도 터치를 한 상황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우리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것은 사실은 뭐 디램 사이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AI라는 어쨌든 컨셉트로 지금 독주를 한 건데요. 연초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다음에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AI라는 어쨌든 좀 성장성이 가장 부각된 이런 테마가 비단 AI뿐만 아니라 다른 성장 테마로 조금 순환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이제 국내 시장에 국한돼서 볼 게 아니고 네. 글로벌 시장의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순환매로 이어질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장을 좀 관찰하면서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계속 주도를 하든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조금 쉬면서 다른 성장주가 또 대안으로 네. 가령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겠죠. 또 이제 뭐 하나는 쉬고 또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또 한 달을 또 이끌고 이런 식으로 가면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는 계속 약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주는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런 쪽에 AI 쪽에서의 계열들이 4차 산업혁명 쪽에서의 조금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쪽에 방향성을 튼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조금 완전히 글로벌 주도주는 아니라도 네. 차선책으로 계속 저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